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헌법과 국가기관의 두 번째 단원, 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 입법부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만들어진 법을 집행, 실제로 실행하는 이 행정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 행정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또 대통령은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행정이라고 하면요. 그 입법부에서 만든 어떤 법, 즉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률을 집행한다라기보다는 행정부가 하는 거는요.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도 행정부가 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거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어떤 모든 사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니다. 그럼 행정부가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 인프라 시설, 뭐 도로 같은 걸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뭐 복지, 여러분 뭐 재난 지원금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거를 주는 것도 다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최근에는 복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지면서 행정부의 어떤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 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감사를 한다든지 동의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부 어떻게 조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통령 밑에 누가 있냐면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국무총리 잘 모르시는데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의 2인자예요.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의 각 부처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행정의 각 부처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행정각부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행정부처의 가장 높은 사람이 장관입니다. 네, 여러분 행정부처 상당히 많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교육부도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등등등 여러 행정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다. 그럼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부처가 교육부가 되겠죠. 교육부에서 하는 뭐 대표적인 게 중학교에 여러분 1학년 때 경험하셨을 텐데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들의 꿈과 어떤 적성을 찾아보는 자유학년제 해보셨죠? 자유학년제를 계획해서 시행하는 거. 이런 게 교육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듣지 못하잖아요. 등교 수업을 언제 할지 결정하는 거 다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행정부처의 장관들은요, 이제 국무위원이 돼요. 국무위원이 돼서 이 대통령, 국무총리, 이 국무위원,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우리가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심의란 말 계속 나오죠. 깊이 있게 뭔가 논의하는 건데요. 이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 재난지원금 들어보셨죠? 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죠.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5월 11일인데 네, 이번 주부터 뭐 카드사에 신청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네,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네, 그런 기관을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가끔 뉴스 같은 거 보시면요. 이렇게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 국무총리 다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아, 이런 게 국무회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조직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감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감사원은 뭐냐면 행정부 자체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세졌다고 했죠. 그래서 물론 국회도 이 행정부를 감시하지만 행정부의 자체적으로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당연히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요. 감사원에서 하는 거는 이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 즉 세입과 세출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혹시 비리를 저지르진 않는지 네, 직무를 감찰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까지 해서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의 지위는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지위는 일단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네,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또 다른 지위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국가 원수라고 합니다. 네, 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5년이에요. 네, 국회의원은 4년인데 대통령만 5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죠. 이것을 단임제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게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독재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지금 여러분 개헌, 헌법을 바꾸는 거 논의가 조금 진행 중인데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의 임기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개헌, 헌법을 바꿀 때 아마 임기를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뭐 4년으로 줄이고 2번 할 수 있게 바꾸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한 번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모든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했기 때문에 독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그래서 좀 이 한 번만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개헌의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은요.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위에 따른 권한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즉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당연히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즉 고위 공무원들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임명이랑 약간 달라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을 임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임면이에요. 임면은 뭐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와 해임하는 게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 임명하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해임은 자르는 거예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자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썼네. 임면. 네, 임면입니다. 이 면이냐 명이냐 이 차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해임이라는 거는 어떤 무능력하거나 장관이나 뭐 국무총리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임기 중에 자르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 탄핵 배웠죠. 네,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탄핵의 사유는 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그런 경우에 한다고 했었죠. 약간 의미가 다르고요.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표적인 고위 공무원이 국무총리가 있고요. 장관이 있는데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이런 국무총리는 반드시 이 사람들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줘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장관은 어떻다 그렇죠? 장관은 국회 동의 필요 없죠. 근데 국회 동의를 하지 않는데 이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어떤 총괄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요. 제청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장관 후보로 적합하니까 임명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국회 동의는 필요한가요? 네,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의장을 맡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회의를 할 때 대통령의 의장으로서 이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국회를 견제하게 한 권한이 뭐가 있다 그랬죠? 네,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고 했죠. 네,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갖는 권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교활동. 네, 외교활동을 하는데 뭐 조약을 맺는 거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손님, 뭐 사절단이 왔을 때 대통령이 나가서 사절단을 맞이를 하죠. 네, 이런 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부 외에 어떤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의 장들이 있는데 뭐 사법부의 경우에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 줄여서 헌재 소장이라고 쓸게요.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다른 이제 헌법기관 구성원의 장들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습니다.
네, 국민투표 부의권은 뭐냐면 국민투표를 붙일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국민투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게 국민투표 부의권인데요. 그럼 국민투표 나왔으니까 네, 언제 한다 그랬죠? 국민투표는 두 가지의 경우에 실시한다 그랬죠? 네, 일단 헌법을 바꿀 때, 헌법 개정을 할 때, 네, 기억나시나요?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어떤 의결을 해요. 이때 이제 정족수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네, 헌법 이렇게 바꾸자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헌법을 바꿀 때는 반드시 네,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라고 하면 찬반을 결정하는 건데 국민들이 찬성을 해줘야지만 헌법을 비로소 바꿀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한지 반대한지 그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가 부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떤 긴급 상황에 빠졌을 때 긴급 명령권을 행사하거나 이 명령이라는 거는요,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행정적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뭐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통과되고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네, 긴급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엄 선포권이 있어요. 네, 계엄령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긴급 명령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엄은 국가가 어떤 비상사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군인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네, 그것을 계엄이라고 하는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는 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크게 구분하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대통령이 이런 권한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 구분하는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대통령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네, 그것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